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이 된 여자입니다. 올 추석이 돌아오니 제가 작년에 겪었던 엄청난 일이 생각이나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의 딸로 평생을 커왔고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장난감 공장에 다녔어요. 평생 크면서도 내 거 하나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성인이 되어 돈을 벌기 시작하니 더 내 거 하나 갖기 힘들었죠. 왜냐면 제가 월급을 타면 그 돈은 바로 엄마와 아빠 그리고 오빠에게 줘야 했어요. 저희 오빠는 제 친오빠지만 정말 인간 이하의 행동만 골라서 했어요. 그것 때문에 옥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하며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더니 머리가 크고는 그 고약한 행동이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죠. 아주 제 월급날만 되면 야, 너 돈 받은 거 다 하니까 싹 다 내놔라. 저번처럼 또 양말에 숨겼다간 들키면 아주 작살나는 줄 알아? 하며 양말이며 가방 검사까지 싹 다 하곤 했어요. 이런 오빠의 폐악질에 저희 부모님도 별다른 관심이 없으셨어요. 하긴 엄마나 아빠가 관심이 있으셨으면 오빠가 저러지도 않았겠죠. 저희 부모님 또한 오빠랑 다를 게 없었거든요. 본인들한테 저는 돈만 갖다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가끔씩은 저 사람들이 내 친부모 친오빠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그리고 제 밑으로 남동생이 또 한 명 있었는데 남동생 또한 집에서 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밥때가 되면 제게 밥을 차려달라고 했고 어디가 아프면 제게 아프다고 했어요. 버젓이 부모가 옆에 있는데도 말이죠. 전 이런 지옥 같은 삶에서 미치지 않으려고 혼자 되새긴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저 스스로를 나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운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버텼어요. 그리고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언젠간 복을 받겠지 하며 살아왔죠. 그리고 이런 제게 정말 복이 찾아왔어요. 바로 저보다 조금 더 나은 남편을 만난 거였는데 남편은 2년제 전문대에 나와 어머니를 도와 떡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 말로는 떡집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놈의 대학 타이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허세가 좀 심했는데 시댁에서 하는 떡집이 돈을 그렇게 잘 벌어 지금 가게가 있는 상가를 샀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목표는 거기 3층짜리 건물을 통으로 사는 게 목표라고 했죠. 그러면서 도달액이 눈앞에 가까워졌다는 말까지 했어요. 어쩌면 이런 남편의 달콤한 말에 저도 마음이 흔들렸는지 모르겠네요. 이날 이때까지 친정 식구들한테 희생을 하며 내 젊은 시절을 다 바쳤는데 이제라도 결혼해서 좀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컸거든요. 나도 이런 남자를 만나면 내 삶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저의 부푼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결혼을 하니 시댁 또한 저를 그 집 하녀 그 이상 그 이하로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워낙 가난하고 가진 게 없는 집안의 여자였으니 결혼을 할 때도 예단이랑 혼수는 전혀 해가지 못했는데 시어머니는 이것부터 흠을 잡으셨죠. 그러면서 얘, 네가 예단이랑 혼수도 안 해오는데 내가 집을 사줄 이유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 들어와서 살아라. 우리 집 들어와서 네가 예단이랑 혼수 안 해온 만큼 갚으면서 살아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시작으로 저는 지옥의 시집살이가 시작이 된 거죠. 처음이야 이런 시어머니의 태도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혼 전부터 저를 탐탁지 않아 하시기도 했고 원래 시어머니들은 다들 이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주말마다 떡집에 가서 일을 했어요. 저도 평일에는 계속 공장에서 일을 하니 주말에는 좀 쉬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죠. 심지어 임신을 했을 때도 만삭이었을 때도 떡집에 나가 일을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을 했을 때를 제일 좋아했는데 손주를 봐서 좋아했던 게 아니라 제가 공장에 나가지 않고 떡집에 나와 하루 종일 일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어요. 네가 임신을 안 하면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임신이 돼서 공장에 안 나가니 얼마나 좋냐? 우리 가게에 와서 일 돕고 나는 인건비 안 나가서 좋고 얘
빨리빨리 좀 움직여라. 웬 등치 큰 군뱅이처럼 행동하지 말고 라며 저를 다그치셨어요. 남편도 처음엔 제 편을 들며 시어머니한테 몇 번 싫은 소리를 했지만 가재는 개 편이라고 결혼하고 1, 2년이 지나니 불평하는 제게 큰 소리를 치며 우리 엄마가 뭐 틀린 말해? 그리고 우리 집에서 당신한테 이 정도로 먹고 살게 해줬으면 된 거지. 나 아니면 네가 어디 가서 이 정도 대우나 받고 사냐? 쓰러져가는 집에서 간신히 데리고 나와줬더니 이제 와서 더 많은 걸 말하는 거야 뭐야? 라며 쥐죽은 듯이 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시집살이 중 제일 손꼽히는 게 바로 명절과 제사였어요. 시어머니 또한 워낙 무속신앙을 신뢰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점을 볼 정도였죠. 점을 보고 온 시어머니는 항상 제게 조상을 잘 모셔야 한다며 조상님이 우리를 다 굽어 살피시고 덕을 내려준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신년 달력을 받으면 음력으로 제사를 제일 먼저 동그라미 쳤고 심지어 본인이 모르는 저희 남편의 증조할아버지 부인 2명까지 제사를 지내곤 했죠. 저희 시댁 1년에 제사만 10번이었고 설 명절 2번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제사상을 차렸어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많은 제사와 명절을 다 저 혼자 해야 된다는 거였죠. 이 집 식구들 너무 웃긴 게 일이라는 일은 다 저를 시키면서 조상덕은 본인들이 다 받겠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항상 제사상이나 차례상 앞에서 제 흉을 보며 모자란 제 며느리 손으로 차린 음식이지만 우리 오씨 집안 남자들의 정성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 많이 내려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조상님들 하며 고개를 바닥까지 숙이세요.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냐, 당장 뛰쳐나오라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저처럼 이렇게 학급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제가 이혼까지 하게 된다면 정말 남는 건 몸뿐인 빈 껍데기니까요.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삶을 산다고 해도 제겐 아이들이 있고 살 집이 있다는 게 더 남는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 부모가 절 끔찍히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여기에 있으나 저기에 있으나 아무한테도 의지를 할 수 없다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사는 게 더 낫다 싶어 시댁에서의 삶을 참아온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일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40살인 작년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거기서 유방암 3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죠. 이 말을 남편한테도 못하겠고 시댁에도 못하겠더라고요. 초등학생인 두 애들은 어쩌지? 라는 생각부터 들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내 인생은 뭐 이렇게 평탄하지 않을까. 하늘에서도 어차피 불쌍하고 어차피 힘들게 살았던 저한테 다른 사람의 불행까지 떠안겨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어렵사리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는 떡집으로 가 저의 암 소식을 알렸고 시어머니는 제가 아프다는 말과 동시에 네 수술비는 어쩌냐? 그거 수술비 얼마 든다고 하냐?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밖에 나갔다 온다며 뻐끔뻐끔 담배만 패어대고 시어머니는 제 귀에 대고 으유 징글맞아. 이런 뭐 다 골마 터진 걸 데리고 와선 얘 가서 네 부모한테 환불되냐고 물어봐라 라고 하는 말에 저도 버티는 게 한계가 왔고 제 발밑에 있던 빨간색 플라스틱 채반을 있는 대로 내리쳤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그런 객기를 부린 거죠. 어머니, 그럼 저 아프기 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실래요? 있는 대로 부려먹고 이 집 와서 개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뭐요? 환불되냐고요? 그딴 소리 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니 가게 안에서 들리는 큰 소리에 남편이 헐레벌떡 들어왔고 상황 파악을 하더니 씩씩거리는 저를 향해 지금 무슨 짓이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먼저 쟤 너가 지금 저것이 이 엄마 잡는다. 아프더니 지정신이 아닌가 보다. 저거 무슨 귀신 들어간 거 아니냐? 라며 저를 있는 대로 흘겨보시는데 저 또한 그런 시어머니한테 저도요 이렇게 된 거 더 이상은 안 참아요.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
지금 당신 와이프가 암에 걸렸는데 누구 편들고 누구한테 뭐라고 할지 잘 생각하고 행동하란 말이야. 내가 그동안 이혼을 안 하고 싶어서 이혼 얘기 안 꺼낸 줄 알아? 나도 맘만 먹으면 이혼해. 당신한테 달렸으니까 알아서 하란 말이야. 난 당신이 시어머니 편드는 순간 바로 이혼 서류 작성하러 갈 거야. 라며 울분을 토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남편은 자기 엄마 눈치를 쓱 보고는 저를 달래며 아유, 엄마가 당신 아프니까 괜히 속상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시는 거야. 이혼은 무슨 이혼을 해. 우리 아진이 하준이 생각해서라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그리고 내일 병원 같이 가보자. 당신 놀랬을 텐데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응? 이라며 꼬리를 콱 내리더라고요. 이때 시어머니 표정이 가관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남편은 제 보호자라고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이게 당연한 일인데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네요. 그렇게 저는 다음날 병원에 가서 치료 계획에 대해 남편과 함께 듣게 되었어요. 종양이 크고 림프절 전이도 동반이 돼 수술에 앞서 항암 치료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장작 6개월에 걸쳐 2주마다 하는 항암 치료를 8차까지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방 전절제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이제는 더 이상 여자로서의 매력은 없어지겠구나 싶었어요. 아무리 재건 수술이 있다고 해도 그때는 그게 위로가 되진 않았어요. 바뀌어진 내 모습을 어떻게 마주봐야 할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랑 이렇게 한바탕 하고 나서 아무런 대화도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는데 시집 못 간 시누이가 시어머니 대신 갖은 악담을 퍼붓더라고요. 저는 힘든 항암 치료로 거기에 대적할 힘도 없었어요. 처음 1차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 할만했습니다. 그러나 3, 4일이 지나니 입안이 전부 다 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주가 되니 머리가 쪼개질 듯이 죄어왔어요. 두통으로 단 1분도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머리카락이 뭉텅이씩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제 스스로 바리깡을 사서 머리를 삭발했어요. 하루 종일 속은 울렁거리고 피부도 검게 변해 주사를 맞은 혈관까지도 검게 탔습니다.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통증이 너무 심해 잘 걷지도 못해 누워서만 지냈는데 항암 치료가 이렇게까지 힘든 치료인 줄을 몰랐어요. 옛날에 누가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내 일이 아니니 아유 힘들겠네 하고 말았는데 막상 제가 겪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런 제게 4개월 뒤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태 저한테 씩씩거리며 어떤 꼬투리를 잡을까 조용히 응시만 하던 시어머니께서 또 한 번의 칼춤을 추게 된 거죠. 바로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질 못해요. 저희 시댁은 떡집을 하니 추석이 대목이에요. 그러니 추석 전날부터 온 집안 식구들이 떡집에 나가 송편을 만들고 판매를 하죠. 근데 뻔히 제 상태를 아시는 시어머니께서 제가 있는 방을 부서질 듯이 열며 너 이번 주 내내 계속 가게 바쁜 거 알지? 내가 아주 벼르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러고 처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식충이처럼 집안 살림 거덜내지 말고 나와서 일하라고! 라며 소리를 지르시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제 상태 보시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저 이런 상태로 일 못해요. 그리고 지금도 힘들어서 어머님하고 신랑이 할 기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알바하시는 아주머니 쓰세요. 라며 떡집 일은 이렇게 넘겼는데 차례상 얘기로 화제를 돌리더니 이게 아주 유방암 걸린 게 대수라고 이러고 앉아있네. 너 그러면 차례상이라도 제대로 차려놔라. 네가 이따위로 행동하는 걸 보니까 네 안에 무슨 귀신이 씌는 것 같은데 이번에 아주 차례상 제대로 차려서 조상님들한테 악귀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빌어야겠다. 라며 귀청이 떨어지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어머님, 저 지금 항암 치료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지는데 어머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차례 음식에 제 머리카락이 떨어지면 되겠어요? 저 음식 못해요. 라며 음식 안 하겠다는 말을 돌려 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며 너 만약에 내가 오늘 가게 나갔다가 들어와도 음식 안 되어 있으면 그때는 명절이 아닌 네 제삿날이 되는 줄 알아라? 하며 나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 마트에서 배달시킨 차례장들이 집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걸 보고도 그냥 방에 들어가 약을 먹고 잠에 들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간신히 잠에 들어 쪽잠을 자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떠나갈 듯한 고함 소리에 저는 기겁을 하고 깼고 마루로 나가니 시어머니와 시집 못 간 신우 둘이 저를 쳐다보고 달겨들기 시작하는데 네가 감히 제사 음식을 안 했다 이거지? 너 오늘 내가 아주 가만히 안 둘 거야. 야 미연아 얘 잡아라 라고 하니 90kg가 넘는 신우가 저를 몸으로 짓누르며 잡기 시작했고 저는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이거 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니 저 멀리서 시어머니가 제가 사다 놓은 바리깡을 가지고 오더니 네 머리카락이 문제면 이거 내가 싹 다 밀어줄 테니까 머리 빡빡 밀고 나서 음식해 라며 힘들게 한 올 한 올 긴 머리카락을 가차없이 밀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신우한테 붙잡혀 이거 놓으라고 난리를 쳤지만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도 없었고 시어머니는 제 머리카락을 들쭉날쭉하게 죄다 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4개월 동안 2년이 하는 짓거리 가만히 두고 있었는데 나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야 라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해대는데 저는 저대로 몸부림치고 시모는 시모대로 바리깡으로 제 머리를 밀고 있으니 머리 곳곳에 베인 느낌도 많이 났죠. 그렇게 시모는 저희 애들과 남편이 집에 와서야 쓰레기 같은 만행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시작된 밤 11시에 음식 준비는 새벽 7시가 돼서야 끝이 났고 제가 음식을 끝내자마자 시모는 휘바람까지 부르며 우리 조상님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아주 푸짐한 차례상 차려드릴게요.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례상이 다 차려지니 친척들이 하나둘씩 몰려왔고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맨 앞으로 나와 쭈그려 앉아 있었고 제 흉을 보며 병자인 며느리가 차린 음식이지만 잘 좀 부탁드린다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저는 눈이 뒤집혀졌어요. 친척들을 하나씩 제끼고 시어머니 앞에 가선 그 무거운 차례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너무 열이 받으니 저도 모르게 초월적인 힘이 나왔는지 악을 쓰며 차례상을 뒤엎고 음식을 발로 밟으며 시어머니한테 당신 완전히 정신이 미친 할망구야.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나한테 삭발까지 시켜가면서 차례상을 차리라고 해? 나 당신이랑 한 집에서 같은 공기 마시며 단 1초라도 살 수 없으니까 당신 아들이랑 이혼할 거야. 라며 차례 음식을 손으로 집어 시어머니한테 던지려고 하니 시어머니는 제 흥분한 모습에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병풍 뒤로 달려가 저년 눈빛 좀 봐. 완전히 미쳤어 하며 숨어버리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끝까지 속에 있는 얘기 다 털어놓은 다음에 남편놈에게 이혼하자고 했네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개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 몸 내가 지키면서 살 거라고 이혼 소송할 거라고 했어요. 시어미한테 받아온 정신적, 신체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할 거고 당신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할 거라고 소리를 지르며 애들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죠. 아직 어린 제 아이들인데도 엄마가 매번 할머니한테 당해온 걸 두 눈으로 봤으니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었어요. 애들도 울고 저도 울고 하염없이 울었네요. 그렇게 저는 가진 돈을 탈탈 털어 변호사를 선임했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삭발을 하는 행동과 욕을 하고 제 험담을 하는 내용들이 신우가 키우는 강아지용 CCTV에 전부 다 찍혀 그게 저의 증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당한 대우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며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남은 항암 치료와 수술까지 받게 되었어요. 몸이 부서지고 한 줌의 재가 되는 것만 같았는데도 저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 인간들에게 10년 동안 당해온 일은 꼭 죗값을 치러주게 할 거라는 의지로 소송을 했죠. 다행히 수술은 오히려 항암 치료를 받을 때보다 덜 힘들어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전 남편놈과의 재판에서 승소를 하게 되었고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 분할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위자료도 받아냈는데 시모가 저한테 했던 부당한 대우들이 아주 명확한 증거로 남아 법정에선 제 손을 들어주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방관한 남편놈한테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마지막 재판날 제게 와선
이 미꾸라지 같은 게 우리 집 물을 흐려놨다며 우리 집 재산을 아주 싹 다 몰수하려고 하는 거라고 난리를 쳤죠. 본인이 난리 쳐봤자죠. 저는 그런 시모한테 당신이 나한테 했던 악행들을 생각해보세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지금은 당신 이런 죗값으로 끝나지만 나중에 당신 지옥 가면 그 벌 다시 받게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속이 다 후련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난 뒤 지난달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전화를 받아보니 CM이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뭔 소리를 또 짓거리려고 하나 들어보니 저한테 그러더군요. 훌쩍이는 목소리로 예, 아지네미야, 나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유방암 이기란다. 그래서 말인데 너 수술 잘 되고 괜찮아진 거 보니까 네가 수술 받은 그 교수 이름 좀 알려줘라.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좀 알려주고 라며 아주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CM이 말이 본인이 암에 걸리면서 지금 떡집도 휘청거리고 뺀질이었던 전 남편은 이혼하고 지가 돌볼 처자식이 없으니 더 뺀질이가 돼 떡집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도 망하게 생겼다는데 저는 그런 CM이한테 딱 한마디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이제부터 벌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요. 라면서요. 저는 암 수술 받은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유방암에 좋다는 음식과 식단을 병행하며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아들과 딸을 생각해서라도 악착같이 제가 원래 살았던 것처럼 열심히 살아 암도 이겨내려고 합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올 추석 풍성하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며 따뜻한 한가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커피앤톡 식구분들 모두 다 따뜻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